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사 경제유형 5번째 농업경제입니다. 이 유튜브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역사인문 아카데미가 다른 것보다는 보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것을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소개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요새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기대하는 게 이제 종교나 철학, 가장 기본적인 건 인문학에, 그래서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약 900년, 1000년 정도 농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농업을 하면 이제 토지가 모든 생산수단의 기본이기 때문에 토지니까 당연히 지주. 그러면 한국 사회 어떤 제도는 다 토지나 그 세금 문제가 가장 강할 겁니다. 왜냐하면 유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받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농업 경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고대적 상상력 이걸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여튼 빨간 게 아니고 여기 농업 경제입니다. 자, 이제 역사 전반에 걸친 채집 경제, 수렵 경제, 어류 경제를 떠나서 이제 신석기 경제, 이제 농업 경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제는 가장 개입적이고 잉여 생산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 그래서 모든 세계사적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하고 사회 집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농업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생산력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벼농사는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쪽에서 왔어요. 오늘날 중국의 남부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농업경제로 발전하면서 한국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죠. 우리가 벼화라고 부르는 거죠. 벼화. 벼화라는 게 사실은 기장이나 이런 걸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다 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벼가 모든 곡식의 가장 상위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의, 그러니까 심하는 지배계급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먹는 것.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또는 사형수들한테 마지막 주는 게 뭐냐?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거죠. 왜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죽는 사형수한테도 쌀밥과 그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도 그걸 주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900년대에서 1920년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밥을 주는데 그 밥에 가장 중요한 뭐냐? 결국에는 쌀밥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반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백반의 역사와 우리 농업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것도 핵심이 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까지 쌀밥을 먹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삼겹살을 먹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잉여 생산이 많고 그래야지만 가축을 키울 수 있잖아요. 가축을 키운다는 게 마을 단위에서 개를 키우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보신을 하는 거지 웬만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먹냐? 부산물들.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력을 증여하면서 부잣집에 가서 전도 붙여주고 하면서 부산물을 가져오면 그걸로 먹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음식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농업 경제를 상징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거죠. 토기. 근데 또 어떤 책에는 토기를 저장이라고 해놨어요. 아니 이렇게 귀중한 것은 무슨 저장을 해요. 저장도 하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취사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전 교과서는 저장용이라고 했다가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는 취사용으로 바꿨어요. 우선순위가. 취사용, 저장용, 그 다음에 교환용. 이거 엄청난 상품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계속 저장용이라 하느냐? 백과사전이 그게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기에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취사용을 하게 되면 농업경제를 하는 사람들 나달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나 수수나 이것들이 다 작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인데 쌀이나 이거 큰 것이 나올 때는 아직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토기가 필요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바닷가 쪽 사람들, 그리고 유목하는 사람들. 유목하는 사람들은 토기가 아니고 이제 주로 금속에다가 주로 해먹죠.
이렇게 해서 이 농경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이것이 바로 토기다. 농업경제를 상징한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농업경제 상징은 오늘날 요화가 있는 흑룡화 문화입니다. 여기는 동아시아 농경문화의 기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요 8,000년 전에 재배 기장과 야생 기장을 비교하면 이 흑룡화 유적은 최초의 재배 기장이 나오고요. 수수, 조, 콩. 여기 3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종묘에서 종묘 사직할 때 직이 3이냐, 기장이냐. 근데 이제 한자로는 다 3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실제 동아시아의 주나라 때 표준을 보면 전부 다 기장으로 표준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 후직은 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 기장이나 수수와 같은 이 동아시아의 농경혁명의 작물이 전부 다 밭농사 중심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흑룡화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거. 우리하고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동아시아 농경문화의 기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농경문화 기원에 속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이제 농업경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전 괴정동에서 이렇게 전해지는 농경문 청동기에 지금 여기 밭을 가는 따비로 밭을 가는 모습이 나오고 아마 이것은 이 추수를 하는 모습 아니면 곡식을 따는 모습인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밑에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죠. 근데 지금 뒷면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4컷 만화라고 보시면 돼요. 4컷 만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저쪽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2개가. 그리고 여기를 가면 여기 이제 씨를 뿌리고 씨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농사를 짓고 하여튼 여기에 4컷으로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농경문 청동기는 고조선 사회의 오늘의 대전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호남 충청평야죠. 논산평야 그 지역의 농경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솥대가 있고 여기도 솥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제사와 관련된 농경의 풍요를 하는 데가 있고 이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여기 앞쪽이 되겠죠. 이 뒤쪽으로 오게 되면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거 되겠죠. 요거.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하나는 남자는 밭을 갈고 그래서 농경을 하고 그 농경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의 4컷 만화다. 이걸 통해서 우리 고조선 사회의 고조선 남방 지역의 농경 문화를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북방과 같다는 것은 바로 여기 머리에 새 깃털 꽂는 이 숲속은 두려나 고구려 그대로 나고 신뢰도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거고요. 다음은 농업경제에서 농협은 아무래도 정착을 하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가 돼요. 왜냐하면 노동력부터 해서 토지 소유가 장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장자가 가장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이 계승해요. 근데 유목민족은 아이가 장성을 하면 그 가축을 분봉을 시켜요. 분가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부모님의 유산은 막내가 받아요. 이거 말자상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자상속은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가 차례대로 받기 때문에 중자상속이라고 해요. 모든 아이들. 그래서 제사도 윤사라고 하는 겁니다. 윤사, 도래가. 근데 이제 농경사회에서는 장자가 제일 먼저 끄면 토지를 계승하기 때문에 장자상속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부 마누라가 오면 독점체제가 되는 거죠. 마누라가 오면. 그래서 흥부가 가난하잖아요. 흥부가. 그래서 흥부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조선사회의 토지 분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놀부는 부지런하고 흥부는 게을러서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조선 후기 사회를 보게 되면 조선 전기 사회는 분재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눠 가졌는데 조선 후기로 올수록 장자 중심의 상속제. 그러니까 남성 중심이니까 당연히 여성도 남자 집에 와서 결혼하는 친형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인 것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하는 방식이 뭐냐?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 집안 중간에 한 집을 빌려. 그래서 그걸 가관이라 해. 가관. 가짜 집.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결혼해서 오는 방법.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순종이나 우리 고종은 가관 친형내를 했죠. 그게 어디냐? 안동별궁이잖아요. 그 안동별궁을 가관을 해서 거기서 결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그게 힘들잖아요. 집을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3일
친형내를 한 겁니다. 남자들이 가서 여자 집에 와서 여자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결혼 제도죠. 왜냐면 남자 집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15, 18살,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시댁에 있는 시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왼수야.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가장 자기의 조력자일 줄 알았더니 그 고통을 겪은 시어머니가 내도 고통을 받았는데 너도 고통을 받아라. 그래서 그냥 며느리한테 그냥 또 주는 거지. 내리. 그러니까 여성들 진짜 살기 힘듭니다. 여성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 뭐냐? 아이를 가져서. 아이들이 커가면 그때서 의지하는. 거기다가 남편이라는 놈이 되게 어려가지고 누룽지 달란다 하고 또 지 엄마한테 가서 마누라 탁 꼬에 바치고 이러면 여성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오히려 친형내보다는 처가혼이 훨씬 여성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21세기가 되니까 다시 처가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를 봐도 고모는 멀고 이모는 가깝더라고요. 한국 사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보면 다 이모하고 친해. 그리고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이모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여자들은 고모라 해서 본 적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자, 요 장작상대와 친형내, 그 다음에 여기 이러한 가부장제적 사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런 유교적 의례 가운데 그런 재산세, 그게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토지를 기반으로 하면 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런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만든 게 주나라죠. 그러니까 그 주나라의 풍속이 송나라 때 복원이 됐고, 송나라 때 신유학으로 복원됐고, 그것이 조선시대 그대로 오면서 그 사회적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한국 사회에 한 집안에 시부모와 며느리가 같이 있는 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워요. 근데 예전에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개방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데 지금 아파트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있다는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로 분가하는 것이 나아요. 효라는 것이 같이 사는 게 효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주거 환경이 변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지만 농업경제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의 고대적 생산 양식, 채집, 수렵, 어로 그리고 어떠한 그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가 되면서 사회 집단과 국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목경제와 농업경제, 특히 고려시대부터는 우리가 농업경제 성격으로 오면서 유목수렵적인 북방민족과의 천년 대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목이나 이것도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라, 여진족 다 배워야 되죠. 특히 이제 금년도 2023년도 11월 달부터 거란 고려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런 거란을 이해할 때 이 유목경제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총 5회에 걸친 한국사, 그다음에 경제 유형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